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죠.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1945년 베를린 벙커에서 자살했다. 이게 공식 기록인데도 수십 년 동안 그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 진실과 신화 사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들, 또 정설과 음모론, 그 배경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부터 법의학 증거, 심지어 냉전 시대 정보전 흔적까지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역사적 사실,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뭐고, 또 이 끈질김 음모론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나, 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나, 그 핵심을 찾아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정설부터 확인해봐야겠죠. 1945년 4월 30일 이제 소련군에 포위된 베를린 퓨러 벙커에서 히틀러가 연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게 역사학계의 거의 압도적인 결론입니다. 자살 방식도 꽤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죠. 자료에도 나오는데 에바 브라운은 청산가리, 그리고 히틀러는 청산가리 먹고 권총까지 그 이중으로 했다고요? 네, 일명 총과 독약 병행법이라고 하죠. 시신이 적에게 넘어가는 걸 병 쪽으로 두려워해서 소각까지 지시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벙커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들, 시종 하인츠링게나 부관 오토 균쉐 같은 사람들 증언인데요. 이 증언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화약 냄새가 났다거나 시신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거의 일치하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 바로 법의학적 증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1945년에 발견된 히틀러의 치아, 이해. 그러니까 턱뼈 조각이랑 치아. 이게 왜 그렇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히틀러의 치과 기록이요. 굉장히 독특하고 복잡했습니다. 치료도 많이 받았고 보철물 자국도 많았고요. 아, 치과 기록이 복잡했다. 네. 그래서 발견된 유해가 당시에 그의 치과 조수랑 기공사가 확인했던 생전 기록하고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와, 그럼 정말 확실한 거네요. 네. 이게 나중에 2018년에도 프랑스 법의학팀이 다시 연구했는데 거기서도 재차 확인됐죠. 그러니까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인 셈입니다. 이야, 이렇게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대체 왜 히틀러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끈질기게 이어진 걸까요? 여러분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 시작점이 좀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음모론 확산에 가장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바로 전후 소련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이었습니다. 허위 정보요? 소련이요? 네. 오퍼레이션 미스라고도 하는데요. 스탈린이 냉전 초기에 서방에 대한 불신을 좀 조장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히틀러 죽음에 대한 혼란을 부추긴 거죠. 아니 그럼 소련이 히틀러 시신을 확보하고도 일부러 숨겼다는 건가요? 그런 정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당시 소련 발표를 보면 좀 오락가락해요. 주코프 원수가 기자회견에서 히틀러 시신 못 찾았다. 도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으니까요. 아, 단순히 그냥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의도된 정보전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히틀러 생존설의 씨앗이 결국 승자였던 소련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서 뿌려졌다는 거죠. 이야, 이건 단순 음모론을 넘어서 냉전 초기에 정보전이 얼마나 역사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죠.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음모론, 남미 도피설 같은 게 퍼져 나간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봤다. 이런 얘기들요. 네, 맞아요. 자료들 보면 무슨 목격담처럼 꽤 상세하게 묘사돼서 저도 보면서 진짠가? 싶을 정도였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FBI나 CIA 같은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근거 없는 소문, 추측이었죠. 그럼 히틀러 대신 대역이 죽었다는 대역설은요? 그것도 꽤 그럴듯하게 들리던데요.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독특한 치아 구조 때문에 반박됩니다. 그걸 똑같이 모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또 목격자들 증언과도 맞지 않죠.
그렇군요. 아, 근데 2009년에 러시아가 보관하던 두개골 파편 DNA 검사했더니 여성 걸로 나와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사건 기억하시네요. 근데 그 두개골 파편은요, 히틀러 사망하고 1년 뒤쯤 발견된 거고, 출처도 사실 좀 불분명해요. 결정적으로 초기에 히틀러 신원 확인할 때는 전혀 쓰이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아,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 명백한 치아 증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좀 선정적으로 보도한 영향도 컸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혹들은 다 반박이 되는데, 왜 전체적인 믿음, 이 음모론 자체는 계속 살아남는 걸까요?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압도적인 목격자 증언, 그리고 여러 번 검증된 치아 유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의학적 증거. 이게 1945년 히틀러의 자살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증거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소련의 초기 정보 조작이라는 아주 특수한 배경이 있었고, 둘째, 히틀러라는 인물의 최후가 너무 허무하고 불명예스럽다는 데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심리적 불만족, 이런 게 있고요. 아, 뭔가 더 극적인 결말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같은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로는 이걸 계속 다루는 미디어나 대중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존설 같은 신화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실보다 만들어진 이야기나 감정적인 만족감이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비판적으로 보고 검증된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거짓 정보,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결말을 바라는 대중 심리가 결합해서 수십 년 동안 진실을 가릴 수 있었다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 중에도 혹시 그 기원이나 증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이야기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